자, 이제 매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슬슬 저번 시간 마무리죠. 자, 여러분 용역을 매출했다. 용역을 매출하고 우리가 40만 원치 받는 거예요. 현금 40만 원 받고 매출 40만 원이라고 해서 매출 계정이라고 했죠. 매출 계정은 수익의 발생,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수익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다? 이익잉여금의 증가기 때문에 매출은 수익이고 수익은 결국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비용을 볼 거예요. 비용. 운송비로 예를 듭니다. 비용의 대표로 얘가 나온 거죠. 운송비 5만 원이라고 해서 비용 5만 원 줬고 비용의 발생 그리고 비용이 생겼으니까 현금을 줘야겠죠. 현금 5만 원 줍니다. 그럼 자산의 감소. 비용은 결국 뭐다? 비용은 결국 이익잉여금,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어주는 거다. 그죠? 자, 급여. 자, 급여 비용이 30만 원 발생하고 현금 30만 원 나갔다. 여기 급여.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도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비용은 결국 요 급여도 나중에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될 거예요. 그죠? 수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는 효과,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은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했죠. 배당금 지급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책에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현금 3만 원이 나가는 거고 이익잉여금 3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에 이렇게 적으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말미에 했던 거죠. 손익계산서. 이제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플로우야 플로우. 어떤 기간 동안 흘러가는 걸 보는 거야. 특 기간을 주고 요 기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니? 비용을 얼마나 나갔니?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요 20일 동안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단기 순이익은 5만 원이죠. 수익 40만 원, 비용 35만 원 빼니까 단기 순이익은 5만 원인 상태입니다. 밑에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기초 왼쪽에 보이죠? 기초에서 기말까지 자본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특정 시점을 칼로 자르듯이 딱 잘랐을 때 그 시점에 있는 회사의 자산, 회사의 부채, 회사의 자본, 요거를 특정 시점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라 보시면 돼. 얘들은. 자, 우리 마지막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목에 힘을 줘서 얘기했던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쌓여 있는 거다. 단연간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들이 쌓여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봐. 수익과 비용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싶다면 사실 이익잉여금이라고 바로 회계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해 1년 동안 얼마나 장사를 해서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비용으로 나갔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익잉여금을 임시 계정인 수익 비용 임시 계정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넘어가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여기 첫 그 스터디 첫 번째 그 책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우리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그거는 정말 가나다라인 거고 지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구분하고 발생 기준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단어를 조합한다고 보시면 돼. 복식부기를 안다는 거는 그냥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정도를 아는 거고 발생 기준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회계 실무에서도 회계 처리 같은 거 할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미수 수익이 왜 자산인지, 미지급 비용이 왜 부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정말 훌륭하게 우리가 2주 동안 한 거라 보시면 돼. 아직 페이지는 뒤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생 기준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까지 이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하기는 할 건데, 순환 과정은 조금 더 큰 그림이야, 큰 그림. 회계의 전체 흐름을 보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크기 글자 크기 괜찮으세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 발생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발생 기준을 해가지고 수익이나 이연이나 발생 개념을 지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까지 해서 2주간 복식부기, 뭐 차변 대변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 발생 기준인까지만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 이 2주를 되게 충실하게 보낸 겁니다. 자, 현금 기준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현금이 들어오면은 수익으로 보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보는 단순한 방법. 우리가 그냥 슈퍼마켓 사장님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고 넘어갔네. 넘어가 버렸네. 발생 기준은 뭐예요? 어큐럴 베이스. 현금의 유출입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현금이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현금의 유출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그 기간에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발생 기준이에요. 됐죠? 말로 이렇게 했고 요거 우리가 저번에 정리했던 거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현금을 지급했지만 그 대가인 재화나 용역을 아직 제공받지 못한 거래의 경우 돈을 줬다는 거야. 돈은 미리 줬어. 하지만 그에 따른 재화는 아직 못 받았어. 자, 현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는 돈을 줬으니까 내가 비용을 인식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부터 회계가 하는 발생 기준에서는 돈만 미리 나간 거지 아직 내가 재화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비용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계는 볼게요.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가를 미리 제공받았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현금은 아직 안 줬어. 그러면 슈퍼마켓 아저씨는 아직 내가 돈을 안 줬으니까 비용으로 안 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현금 기준이 아니니까 발생 기준으로는 돈은 아직 안 줬지만 우린 이미 뭔가 용역 이런 걸 제공받았고 나중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부채를 잡아두는 거야. 지금 부채를 잡으면서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발생 기준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현금을 버리세요. 현금은 우리가 현금 흐름표 때 잠깐만 다시 가지고 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발생주의의 세상에서 살 거예요. 이제 회계를 할 때는.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 기준을 적용한다. 현금 기준이 아니다. 자, 여기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우리가 56만 원어치 세탁을 해줬어. 우리가 세탁해주는 회사예요. 56만 원어치 세탁을 해줬어. 그럼 우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죠.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해도 돼요. 우리가 약속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었어. 실현주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실현된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비슷한 개념이죠. 수익의 발생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할 도리를 다했다.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우리는 할 걸 다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므로 수익이 실현된다. 실현된다. 라는 거예요. 매출 56만 원이 실현됐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16만 원만큼은 현금을 못 받고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어. 매출 채권 뭐라고 했어요? 매출로 인해서 매출 채권, 매출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다라고 해서 16만 원이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매출 채권이. 자산이죠, 자산.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요 위에 분개했었죠.
나중에 이제 내년이 됐어. 내년에 16만 원을 내년에 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봐요. 내년이 돼서 16만 원을 받았어, 현금을. 그러면 기존에 여기 요렇게 매출채권 차변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16만 원 없어지면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매출채권 16만 원으로 요렇게 없어지면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다? 뭐가 아니고 내년에 현금 받았다고 해서 내년 매출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매출인 거야. 올해 우리는 56만 원어치 다 했어. 여기 100은 여러분 제가 쓰다 보니까 임의의 숫자 그냥 쉬운 숫자로 적은 거야. 현금 16만 원, 매출 16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낫 적었죠. 낫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작년 매출이다. 내년 시점에서 보면. 자, 비용 인식하는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종업원한테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월급으로.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인식 안 해도 돼요? 안 돼. 우린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회사 입장이야, 회사 입장. 회사 입장으로 보면 종업원으로부터 이미 용역을 제공받았어. 종업원은 우리 회사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주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비용으로 주는 거야. 줘야 되는 게 이미 생겼죠. 종업원은 이미 우리 회사 일 다 했다니까. 그러면 지금 회사에 돈이 없어서 현금을 못 주더라도 10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부채를 10만 원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네. 지금 이거 12개월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재가 이렇게 12개월로 나눠가지고 12개월 기준으로 해버려가지고 매달 자른다는 가정을 했는데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문제는 앞으로 1년씩 자를 거야. 올해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주지 않습니다. 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잘라서 한번 재무제표 만들어 봐라. 10월 1일부터 만들어 봐라. 이거는 그냥 교수님이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 거지. 실전에서는 그냥 X 1년이 올해라고 하면 내년은 X 2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해를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 말했지 1월 1일이라고 보고 여기 다음 중간에 있는 1월 31일은 그냥 X 2년 1월 1일이라고 보면 돼요. 1년이 지났다라고 그냥 봐주세요. 여기는 2년이 지났다라고 봐주시고 됐죠? 자, X 1년 1월 1일에 현금 120원 냈어요. 한 달치, 뭐 1년치를 할게요 지금. 1년치 보험료가 10원이다. 그러면 120원을 한 번에 냈다는 거예요. 120원을 한 번에 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1년치 비용이 실현되죠. 내년 1년이 지났을 때 X 1년 12월 31일이네 이게. X 1년 12월 31일이 됐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초에 120원 낸 것 중에 10원은 올해 거지. 10원치는 올해 비용이지 라고 해서 비용, 보험료 10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거보험료 10원이라고 해서 120원이는 자산 중에 10원만큼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감가상각 요 개념. 감가상각 기억나시죠? 요건 다시 설명 안 할게요. 건물 취득원가가 있고 매년 흘러가면서 그거를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비용을 인식해 나간다. 나눠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추정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 동안 건물을 쓸지는 모르지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종업원 교육 요거는 언급 안 할게요.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핵심만 오늘부터 말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워밍업이라고 생각했고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템포를 빨리 갈게요. 자, 표 2-3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책 왔다 갔다 하세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손익계산서는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 임시적인 성격의 불완전한 보고서다. 원래 한 달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 30일간의 손익계산서가 되어야 완전한 보고서인데 여기 20일만 해서 임시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10일 9월 21일부터 30일 것까지를 추가로 반영해야겠죠. 자, 보세요. 임시지만 물론 9월 30일까지 연장된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새로 작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보는 거야.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애들이 미완성인 상태인데 왜 미완성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소리 작으신 분 없죠? 괜찮으십니까? 소리 작으신 분 없죠? 차입금 2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빌려왔어.
은행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왔는데 그러면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원금 나중에 갚을 때까지 매년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 상대방한테 이자를 줘야겠죠. 셋째로 소리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네. 자, 셋째로 소모품. 우리가 아까 소모품이라는 자산 산 거 기억나시죠?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가 되잖아. 우리가 쓸 거 아니야, 쓸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 이런 거 사무 비품을 샀어요. 쓰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소모품 계정에 이렇게 두고 이제 없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봐. 소모품 자산으로만 잡고 1년 동안 사용, 뭐 20일로 볼게요. 20일 동안 사용된 부분에 대해 30일 동안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 거래가 있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가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자, 우리가 소모품 샀던 거 중에 구입 대금이 있었어. 근데 아까 전에 외상으로 했던 거 있죠? 외상으로 했던 거를 3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 9월 25일에. 9월 28일은 뭔데? 자, 56만 원 중 40만 원은 매출이 56만 원 있는데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16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9월 30일은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4번은 아까 소모품 10만 원을 샀었는데 3만 원이 지금 남아 있대. 그러면 즉 그 말은 뭐예요? 뒤에 읽어보세요. 10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사용된 거잖아요. 그죠? 9월 중에 7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해 주라는 거야. 마지막에 15번. 9월 중에 발생한 차입금이자 2천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아까 20만 원만큼 우리가 차입해 왔잖아요. 차입해 와서 빚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빌려온 거겠지. 이자 2천 원이 있는데 이걸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거를 반영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썰 풀려 있는 부분은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어보세요. 줄친 부분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거야. 지금 방금 말한 추가 거래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분개를 볼게요. 자, 거래 11번 보세요. 아까 미지급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 있잖아. 요거 제가 분개를 해뒀습니다. 밑에 있는 거 똑같지만 미지급금은 원래 대변에 있잖아. 대변에 있는 항목인데 차변으로 이렇게 적어. 미지급금 3만 원이라고 하면 부채를 왼쪽에 적었으니까 부채를 차변에 적었으니까 뭐예요 이게?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 3만 원. 그리고 현금이 나가죠. 현금을 준 거야. 못 줬던 거를 준 거죠. 거래 12번은 여러분 아까 이거 우리 했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56만 원어치 우리가 일을 해주고 수익을 인식해. 여기 먼저 수익을 56만 원 줬고 그 중에서 40만 원만큼 현금으로 받았어. 이렇게 현금 40만 원이라고 적고 그 밑에 매출 채권 16만 원은 지금 못 받았지만 나중에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16만 원이라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13번 그리고 40만 원만큼 임차료 비용이라고 적어놨죠. 임차료를 주인한테 줬어. 건물주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 40만 원 월세로 주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임차료 40만 원이라고 해서 발생을 적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여기 잘 보이시죠? 아까 소모품 10만 원 있죠? 이제 수정분계 개념이 이제 들어갑니다. 수정분계 개념. 우리가 소모품을 샀어. 소모품을 10만 원어치 샀어.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산 계정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왼쪽에 소모품이라고 적었죠? 자산이잖아, 자산. 여기 제가 참고 링크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24페이지 거래 5잖아. 그죠? 소모품의 구입이라고 해서 10만 원어치 샀잖아요. 10만 원어치 샀잖아. 자산 소모품이라는 자산 1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이 지났어. 9월 말이 됐어. 봤더니 우리가 사둔 소모품 중에 얼마치가 남아 있다는 거야. 3만 원치만 남아 있고 7만 원만큼은 없어졌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10만 원어치만큼 자산이 있었어. 근데 3만 원만 남았어. 그 말은 7만 원만큼은 우리가 그 소모품을 소모시킨 거야. 소모했죠? 썼지? 그러니까 원래 왼쪽
왼쪽에 차변에 소모품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적어뒀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여기 분계 보세요. 이제 소모품 7만 원이라고 해서 자산을 오른쪽에 적으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만큼이 뭔데? 우리가 썼잖아. 비용화된 거죠.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화된 거야. 왼쪽에 뭐라고 적어요? 소모품비, 소모품비 비용입니다. 비용, 소모품비. 요 손가락 보이죠? 비 중요하다고. 글자는 비슷하지. 소모품, 소모품비.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소모품은 말 그대로 자산인 거야. 우리 갖고 있다. 우리 회사가 소모시켜서 효익을 가지고 올 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원래 적었다가 이번에 7만 원만큼이 없어진 거고 소모품 B라고 하는 거는 비용인 거예요. 비용. 비용으로 없어진 거야.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화된 거야. 7만 원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참고 자 퀴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는 게 얼마야? 요 분계를 하고 나서 남는 소모품은 얼마예요? 네, 그렇죠. 3만 원. 3만 원이죠. 3만 원. 10만 원이었다가 소모품이 7만 원 사라졌으니까 3만 원입니다. 3만 원.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3만 원이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대답했습니다. 3만 원. 아, 훌륭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네 분이 계셔서 행복하네요. 여러분 그래 네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자, 보시면 자, 2,000원, 2,000원. 아까 우리가 그 돈을 빌려왔어.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입금이 생긴 거고 그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 주겠죠. 우리 그냥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야 매달 이자를 얼마를 줄 테니까 자 이거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우리가 빌려왔잖아. 20만 원이었죠. 자 이자 비용이 발생해서 2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계산해서 2천 원이라고 한 거야. 우리가 나중에 가다 보면 사채 이런 데 가면 이자율이 몇 프로다,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다, 뭐 유효 이자율이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그 실제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할 거고 이자 비용 2,000원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의 발생이라고 적고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수정 붕괴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연과 발생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정 붕괴를 하는 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 발생했는데 돈은 지금 줬대 안 줬대? 줬대 못 줬대?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미지급 이자 2,000원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야. 나중에 줘야 돼. 나중에 줘야 되니까 미지급 이자 2,000원이라는 부채를 증가해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미지급 이자가 왜 부채예요? 우리는 원래 이자를 줘야 돼. 돈으로 현금으로 줘야 돼. 그게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이자 비용을 원래 현금을 여기 원래 여기 적힐 자리가 현금이잖아. 현금. 현금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못 줬어. 이 이자를 못 줘. 지급하지 못했어. 이 현금을 미지급했다고. 우리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미지급했어. 그 말은 즉 뭐다? 나중에 줘야 되는 거잖아. 나중에 줘야 된다는 건 뭔데? 그게 바로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 이자는 부채가 되는 거다. 우리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여기 슈퍼 주인이라고 해봐. 동네 구멍가게 주인. 아니 현금이 안 나갔네. 그럼 비용 처리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자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거는 동네 슈퍼에서는 하는 거고 우리는 발생주의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어. 원래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 그죠? 이자 비용 2,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채도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인식해 줘야 되는 거야. 대변에 현금이 아니라 부채를 적으면서. 자, 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발생주의의 개념이에요. 현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오해하면 안 돼. 아, 현금이 반대인가 보다. 그럼 현금이 안 들어왔을 때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인가?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망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망해.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망해요. 현금주의의 반대가 현금 안주의가 아니야. 현금주의의 반대가 비현금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현금주의의 반대가 비현금주의잖아. 지금 우리는 비현금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발생주의를 하는 거지. 만약에 비현금주의라고 하면 뭐야? 현금주의하고 반대니까.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럼 비현금주의는 현금이 안 들어왔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지금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아시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현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익은 인식해야 되는 거야. 현금이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 그거하고 상관없이 비용을 인식해야 되면 하라는 거야. 자,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여기 그냥 읽어보시고. 자, 여기 봐. 읽어볼게. 자,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한 달 중에 20일까지만 한 손익계산서는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있죠? 있죠. 그 이유는 아이고. 그 이유는 31분 급여 전액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고 9월 20일까지 임차료 및 사용된 소모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적절치 반영되지 않아서 비용이 과소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면 모두 해결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그걸 저거 생각이 나서 적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밑에 잠깐 보세요. 여기 필기하는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재무제표라고 있죠. 재무제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뭐 BS 있죠. BS, YS,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의 큰 얘들을 다 묶어가지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혹시나 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까봐. 여러분, 재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해는 게 지금 다 돈에 관한 거잖아. BS, 회사에 뭐 자산이 얼마 있냐? 돈이잖아. IS,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냐? 이건 돈이지. 자본 변동표도 BS 상이 자본을 하는 거고, 자본이 일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본 변동표인 거고,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잖아. 돈이고, 다 돈이지. 돈에 관한 거잖아. 재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표.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다 표잖아. 표. 이 제는 뭔데?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 여기 여러. 돈에 관한 여러 가지 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해봤는데 시작할 때 이 말을 안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 제자야. 제군들 하잖아. 제군들 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손익계산서 똑같은 형식이죠. 여기 똑같은 형식이잖아. 근데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죠. 근데 이건 이제 한 달이 꽉 찬 거야. 1년을 이제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야, 수익 보면은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6만 원. 9월 2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56만 원이 추가됐죠. 수익도 늘어났고 비용 같은 경우는 뭐가 늘었어요? 용 색칠한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된 부분들이죠. 맞죠? 아까 전에 급여랑 운송비는 있었잖아. 급여 30만 원, 운송비 5만 원 아까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도 추가되는 게 3개가 있는 거야. 임차료 40만 원, 소모품비 7만 원, 이자 비용 2천 원. 이렇게 추가로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임차료 40만 원 인식했고 월세 준 거. 소모품비 원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있었는데 7만 원만큼을 우리가 비용화했지. 비용화했으니까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와 있겠죠. 소모품비라고 7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2,000원. 이자 비용 2,000원이 발생했죠. 인식했잖아. 인식해서 비용의 합계는 여기 보이면 얼마예요? 82만 2천원이야. 수익 96만 원, 비용 82만 2천원 하니까 당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당기 순이익은 13만 8천원, 14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본 변동표 보세요. 자본 변동표에서 우리가 어제 봤듯이 저번 시간에 봤듯이 기초의 자본이 있고 기말의 자본이 이렇게 있어요. 흘러가는 거죠. 방금 안 보였을 것 같아서 기초의 자본이 여기 있고 기말의 자본이 여기 이렇게 있죠. 흘러가는 거야. 기초에서 기말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였어요? 1년 동안 번 돈은 13만 8천 원이었다. 14만 8천 원이었다. 자, 요걸 가지고 오면 당기 순이익 이렇게 잡히죠.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항목인 거야. 그죠? 당기 순이익만큼 이익 잉여금이 증가했죠. 14만 8천 원. 그리고 배당금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 했지만 책에 있으니까 배당금을 준 만큼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겠지. 3만 원. 그만큼 빠졌죠? 자, 그래서
9월 30일 기말 시점에 이익잉여금은 10만 8천 원이 되는 거야. 만약에 배당금이 없다고 하면 얼마예요? 14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당기 순이익만큼 늘었다고 했잖아. 배당금은 그냥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뭐다?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당기 순이익이 쌓여 있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건 당연히 배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자, 여러분 색깔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재를 올려드릴 때 이거를 파일 상태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색깔을 많이 칠하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도 색깔 많이 칠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글씨는 못 쓰지만 그래도 색깔 이것저것 많이 써요. 그렇게 해두면 약간 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하기 편하게 머릿속에 암기도 잘 되고 뭔가 분류를 잘 된다고 생각해서 색깔을 나누는 거니까 색깔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기말 이익잉여금은 10만 8천 원인데 요거는 어디에 또 적히죠? 넘어갑니다. 어디에 적혀요? 자, X6년 9월 30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9월 30일 현재라고 했어요. 잘 봐. 여기도 재무상태표는 항상 뭐다? 재무상태표는 항상 뭐다? 항상 특정 시점이다 라는 거야. 9월 30일 딱 그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본 중에 자본 아래에 있는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는데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10만 8천 원 요 위에 이어지죠. 초록색 내려오잖아. 그죠? 자본 변동표의 기말 이익잉여금이 당연히 자본금도 마찬가지야. 30만 원이죠. 봐봐. 자본금 30만 원, 이익잉여금 10만 8천 원. 이해 잘 되죠?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봐. 이제 다음 페이지.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이라고 됐어. 제가 위에 뭐라고 적었어요?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은 갭이 아니에요. 갭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앞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야.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은 여러분 그냥 뭐야? 그냥 단지 저스트 비교용 발생 기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가 현금의 기존에는 우리가 현금 세상에 살았다 보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은 수익과 비용은 이런데 우리는 앞으로 발생 기준으로 하면 이런 게 달라지겠지라는 거를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줄 친 부분을 읽어볼게요. 현금 기준은 캐시 베이스는 받은 현금 수취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 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빨간색.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라는 이유로 현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이게 제 갭이잖아.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에서는 현금 기준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요 라는 말이야. 돈으로 받은 현금으로 받은 수익 80만 원만 수익으로 잡고 현금으로 나간 비용만 이렇게 비용으로 잡으면 손실이 생겨. 손실이 비용으로만 따지면 올해는 장사를 못한 거야. 못한 거 마이너스 3만 원이잖아. 하지만 실질은 현금이 아니잖아.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실질의 성과는 뭘로 계산해야 된다? 발생주의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현금에 주고 받는 거를 보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3만 원인데 그래서 올해 우리 회사는 장사를 잘못했나? 우리 회사는 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단지 올해 현금 흐름만 약간 어려울 뿐이야. 됐죠?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썰이 다 풀려 있고 자, 마지막에 봐. 지금 마이너스 3만 원 있죠. 이게 현금이 우리 회사 1년 동안 현금이 3만 원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이거는 현금 흐름표라는 재표가 있어요. 그죠? 아까 말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는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 3만 원을 보여줘야 돼.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우리 회사가 영업하는 거, 뭘 가서 빨래 우리 용역을 제공해주고 뭘 해주고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런 게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만 원인 거잖아. 이거는 현금 흐름표 금액이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에 입각한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발생주의가 주인공이야. 회계는 발생주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은 아까 봤듯이 플러스야. 하지만 여러분 현금 흐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받아봤는데 그 현금을 100년 뒤에 받기로 했어. 우리 회사가 한 예를 들어서 막 1000억짜리 뭐 배를 한 수주를 했어. 그래서 배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 그럼 돈을 언제 줄래? 30년 뒤에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지. 안 될 건 없는데 이러면 회사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직원들 월급을 언제까지 안 줄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회계에서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아닌데 우리는 현금 흐름 옆에 사이드,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돼. 현금 흐름에 대한 보고가 그렇죠. 안 되죠. 현금 흐름에 대한 게 같이 정보가 있어줘야 돼. 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올해 장사를 잘했어. 단기 순이익이 높아. 아, 그런데 지금 현금 흐름이 좋지 않구나. 그렇게 주주는 판단하는 거야. 아, 내년에 그러면 이 회사는 현금이 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현금이 없는데 올해 만기가 되는 부채가 많이 있어. 재무상태표를 열었어. 근데 사채 부분에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데 지금 회사 현금이 없어. 현금은 내년엔 들어온대. 근데 만기가 지금 올해까지 돌아와. 부채.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예요. 유동성 위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동성 위기야. 유동성 위기야. 흑자도산이라는 거야. 흑자도산.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장사 잘했어. 근데 그걸 어음으로 받은 거야. 막 현금을 못 받았어. 상대방 거래처가 야 나중에 줄게. 이 어음 가져가서 6개월 뒤에 찾으러 와.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막 현금 어음은 여러분 모르셔도 돼. 그냥 나중에 이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지금 현금 없다고 나중에 받으러 오는 이런 수익이 많아. 이런 매출이 많다고 해봐. 그러면 위기야, 위기. 유동성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뭐 돈 회수가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주인공이라서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를 나타내 주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발생주의로 해야 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표 전부 다 발생주의야. 단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금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유동성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추가로 주는 거야. 추가로. 우리는 지금까지 현금이 중심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현금은 사이드야. 사이드. 아시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문구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봐라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결국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는 현금 흐름표야. 근데 현금 흐름표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거예요. 다시 현금 세상으로 돌아가 볼 거야. 나중에. 현금 그 회계실무 공부 여러분 모든 파트를 다 하고 추가적인 느낌으로 하면 돼. 그때 그거 안 하셔도 합격할 수 있고요. 현금 흐름표 안 해도 딴 거부터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회계 실무 합격할 동안은 우리는 발생주의만 생각한다라고 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 넘어왔어.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몇 페이지지? 아직 페이지 많이 안 왔죠? 그죠? 지금 44페이지인데 회계 순환 과정 여러분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회계 순환 과정은 흐름만 찝고 넘어갈 거야. 분계 하나하나 뭐 이거를 다 같이 해보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여기는 핵심을 찝어서 쭉 밀고 나갈 거야. 이거 오늘 끝까지. 이거 뭐 10시가 될지 10시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쭉 끌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낼 거야. 회계 순환 과정은 좀 더 이해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했던 이제 뭐 발생 개념, 이형 개념 뭐 이런 거 앞으로도 할 건데 발생 개념, 이형 개념을 연습할 거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회계 처리 분개하면서 요게 왜 부채지? 미지급병이 왜 부채지? 미수수익이 왜 자산이지? 이런 거를 할 거야. 왜 쪼개서 이제 하는 걸 연습할 건데 거기까지를 분개를 많이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일단은 그 조금 쉬셨다가 지금 할게요.